네, 요즘에 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또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고 또 평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그 급증하는 확진자 수와 또 사망자 수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선진국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흑백 그 갈등으로 지금 촉발된 걸로 보이는 그 경찰관들의 가혹행위에 따른 그 소요 사태 그리고 그 인권 시위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저 나라가 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허약한 나라고 갈등과 모순 구조가 많은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그 미국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그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시각도 느는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좀 그 방송 같은 데서 좀 시리즈물 같이 해서 방송을 하면서 그 미국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민낯이라고 하면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미국에서 한 다 합치면 한 7년 가까이 살았고 뭐 거기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미국을 대변한다든지 미국의 장점을 홍보할 전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이해할 때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또 그 나라만의 고유한 역사적 조건과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은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런 면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워낙 내용도 많고 뭐 건강 아까 관련된 것만 얘기해도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뭐 흑백 갈등 문제라든지 뭐 또 많죠. 총기 소유 문제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항상 그 대답이 반박이 미국 내에 있는 사회적 부조리와 갈등부터 미국은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런 반박이 나오죠. 어, 분명 그런 반박도 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에 대한 뭐또 평가를 하려고 오늘 이걸 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 같은 걸 이해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어, 저처럼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고 가능하면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애정에서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특히 비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어,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뭐 비판을 하려는 취지도 아니고 오늘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에서는 다른 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주 독특하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 특징이 뭔지도 요즘에 일반인들도 거의 상식화돼서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근데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란 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을 뽑는 대의원을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인데 바로 그런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거. 그래서 그 대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그 주별로
할당된 대의원 수가 있고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서 많은 표를 얻으면 그 당의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되어 있는 모든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이른바 the winner take all 시스템이라는 거 또는 그걸 이제 어, 제네럴 티켓이라고도 하는데 제네럴 티켓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이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대의원을 뽑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의 직접 선거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대의원을 뽑긴 뽑지만은 그 대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그 중에 누구를 뽑는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 유권자는 투표를 한 번만 하죠. 그 투표지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당별로 후보들과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부 부통령 후보의 이름이 있고 자기는 거기다 표기를 하면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공화당 후보한테 투표를 했다 하게 되면 나는 공화당에서 지명해 놓은 그 electors 대의원들을 지지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돼서 그런 사람들이 그 주에서 다수가 되면 그 주에 할당된 대의원은 전부 공화당의 대의원으로 차지되는 공화당이 그 주에 할당된 모든 대의원을 일괄적으로 다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 뭐 우리 과거에 보면 대통령 뽑는 선거인단을 내가 뽑고 그 사람이 다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이런 거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나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뽑는데 다만 바로 그게 대통령한테 표가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에 표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소속한 당에서 지명해 놓은 대의원들한테 그 표가 가서 그 대의원들이 나중에 그 주에서 이기면은 그 주에 할당된 모든 그 대의원이 그 당의 대의원이 되고 그 대의원이 자기의 표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한테 행사하게 되는 그런 한 스텝을 거쳐간다는 거지 한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지 내가 무슨 대통령을 직접 못 뽑는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 공화당 후보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 한 A라는 대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 내가 대통령 실제로 그 투표 용지에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들 이름만 리스트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찍고 싶은 대통령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제가 뭐 투표권을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특수한 대의원에게만 준다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의미하고는 간접적으로 뽑아서 내 손으로 뽑지 못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우리 과거에 우리 민주주의 투쟁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못 뽑는다 그러니까 내 손을 뽑아보자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인데 이거는 좀 이제 그건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왜 전국으로는 투표를 더 많이 받은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선거인단 수에선 져가지고 대통령이 안 된 경우가 미국 역사에 4번 있었고 이번 세기 들어와서는 벌써 2번 있었잖아요. 2000년에 엘 고어가 조지 W 부시한테 진 것,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진 것,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못 되고 파퓰러 보트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되고 어떻게 대의원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비판이 있고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시스템 때문에 지게 된 민주당 지지자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더 불만이 많겠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가능성이 자기들한테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서도 그거 좀 이상하다. 왜 당연히 그 3억 명이라 그러면 1억 5천 한 명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받으면 과반에서 한 명이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이 돼야지. 또 1억 5천 명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리고 1억 5천 명을 넘게 받은 사람이 오히려 떨어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제도가 이상하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역사적 배경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에서 시작된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처음부터 나라가 있고 주가 생긴 게 아니고요. 주가 먼저 있었고 그 주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미국 대륙에 있는 어, 주들의 연합이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위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무슨 뭐 도라든지 뭐 시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상당히 주가 권한이 강하고 역사적 전통으로서도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처럼,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개념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통령과 주지사의 권한이 명확히 나눠져 있고, 뭐 주에서 경찰이나 이런 건 다 주에서 다 하잖아요. 연방에 해당되는 범죄는 연방 수사대에서 하지만은 거의 뭐 대부분의 범죄는 그 주의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하고, 군대도 주방위군이 있고 또 연방 군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이니까 주라는 것은 상당히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 진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한 후보는 그 주에 있어서는 전체 그 대의원을 몰아줄 정도의 의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의 주민이에요. 미시간주 주민인데 미시간주에서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화당 후보가 이겼어요. 여기서 뭐 51대 49로 이겼다고 해도, 이기면 우리 미시간이라는 하나의 개념적으로는 국가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 유나이티드해서 이 후보를 밀어준다.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주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갖다 이제 프라빈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를. 그걸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유럽에 가면 그건 국가잖아요. 유럽에서의 스테이트라는 단어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트는 주가 되죠. 근데 그 단어 속에도 들어있듯이 주가 그냥 어떤 하나의 구나 어떤 뭐 프라빈스가 아니고 정말 그 자체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그 미국의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원은 인구수대로 돼서 438명이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현재. 근데 상원은 100명인데 각 주당 2명씩 해요. 그러니까 주가 아무리 크고 인구가 많아서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2명이고, 아주 작은 주, 뭐 인구로 제일 작은 주가 어딜까요? 뭐 몬테나가 될지 뭐 잘 뭐 하와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주든 그 주도 상원은 2명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의 하는 일이 좀 다르죠. 하원은 주로 내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상원은 외치와 관련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일에 좀 더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미국이라는 어떤 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 단위의 좀 외교라든지 이런 일을 결정하는 데는 각 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각 주들의 자유로운 결사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자체 하나가 독립된, 그리고 그 각 주들 간에는 동등한 위치를 갖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든지 상원의원 2명을 내보냅니다. 하원은 물론 인구수대로 하죠. 그 주로 내치에 관련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다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왜 내가 투표를 했고, 그럼 나는 분명히 민주당 투표했는데, 근데 미시간주가 공화당에 투표한 사람이 더 많다고 미시간주 할당된 공화당원이 아니 그 대의원이 왜 다 공화당에서 지명한 사람들로 돼야 되느냐. 그래서 미시간에 할당된 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표라고 가정하면 20표를 다 공화당한테 가져가야 되냐. 그건 불합리하다. 우리한테 20명이 할당됐으면 6대 4로 만약 나왔다 그러면은 12명은 대의원 공화당한테 주고 8명은 민주당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대로 민의를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주가 갖는 어떤 그 위상, 그리고 한 주의 어떤 독립적인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위상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미시간은 이 후보를 전체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식의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나라에서 여러 나라가 보트를 해서 어떤 큰 정책을 정한다 그러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죄송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있다고 하면 그 투표를 할 때 각 나라에 있는 파퓰러 보트로 결정하지 않게 되죠, 보통. 영국은 찬성이냐, 프랑스는 찬성이냐, 독일은 찬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위, 국가 단위로 찬성 반대를 결정한 거로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거를 반영해서 전체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국은 왜 승자 독식 시스템이냐? 대의원을 왜 다 갖다 주느냐? 승자한테 그 주의 대의원을 다 갖다 주냐? 뭐 이런 이유가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서 실제로 생활해 보면 그 주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독립성이 강합니다. 강하고 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또 그것도 많이 쇠퇴했죠. 연방 정부가 점점 커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더라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그 일렉토럴 칼리지 대의원제 운영하는 방식인 위너 텍스 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처음에 할당하는 것도 각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대의원 이렇게 할당한다. 그러니까 주권이 그 주의 권리가 그만큼 그때 그 대의원 제도 자체에서도 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아까 많이 나왔죠. 대부분의 그 주들이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을 두 주만 빼고 제가 알기로는 네브라스카하고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주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을 다 쓰고 있고 뭐 근데 그 결정은 각 주가 각각이 독립적으로 내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주의 권한을 준 점, 그 다음에 그 대의원을 그 주가 어떻게 할당하는 방식은 그 주의 다수를 차지하는 당에서 전체를 가져가는 하나의 대표성을 그 주의 대표성을 다 그쪽에 위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독특한 그 역사적 조건과 배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우리가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할 일은 아니고 당연히 물론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남의 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이유까지 또 있다고 나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 시스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장점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걸 문제 삼아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든지 뭐 그 시스템이 어떤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민의가 지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든지 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미국의 민주제도, 민주 정치 시스템을 비난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앵글로서 또는 그 포인트로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